제가 비자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고수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소통입니다.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이 관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심사관이 어디에서 의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심을 어떤 자료와 구조로 해소를 해야지만 비자 허가로 이어질지까지 미리 설계하는 과정. 이게 제가 말하는 소통인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결혼비자를 허가받기까지의 과정과 실제 사례들을 블로그에도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까요. 결혼비자 준비 방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요한 이벤트인 만큼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허가받는 데에도 일률적인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이 결혼비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국적이라든지 만남의 경위,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가족 관계, 소득 구조까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법률과 행정 기준에 맞게 허가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서 신청 서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단순 상담이나 파편적인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이나 행정 절차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케이스별 전략을 짜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정사가 아닌 자, 그러니까 단순히 소속 직원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전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외국인 비자 전문 차이인 권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비자 서류 대행을 맡기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혼비자 막상 준비하시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사에게 맡기기 위해서 알아보시는데, 근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누가 내 의뢰를 끝까지 책임지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질문 하나 하려면 중간에서 전달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불안해지게 되는데요. 결혼비자라는 것은 서류만 맞춘다고 해결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국적도 다르고 만난 과정도 다르고 부부마다 사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되 상황별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의 사정을 내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비자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와 의뢰인이 직접 소통하는 것인데요. 상담실장이나 직원이 아니라 실제로 출입국 업무를 책임지는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상황이 바뀌면 바로 전략을 다시 짜줄 수 있는 구조. 이게 생각보다 결과 차이가 큰데요. 광고를 많이 하는 규모 있는 사무소들은 아무래도 상담 문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보통 한 명 있는 대표 행정사가 일일이 모든 상담을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상담은 상담실장이나 비자 파트 담당 직원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계약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막상 수임을 하고 나서 정작 전문 행정사하고는 개인적으로 쉽게 연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문 행정사와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결혼비자 서류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혼인의 이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잖아요. 부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심사 기준의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청 서류와 증빙 자료, 또 각종 사유서에 어떤 구조로 반영할지까지 미리 설계하고 제대로 준비되었을 때 비자 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또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바뀐 상황이 있는데 책임 권한이 있는 행정사는 연락이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직원은 매뉴얼에 없는 거는 또 바로 판단을 못 해주는 그런 구조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행정사 사무소의 규모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행정사나 행정사 법인 이런 곳이 되게 좋을 것이다. 규모가 큰 데가 경험이 많고 체계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또 개인 사무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규모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행정사 사무소에 5명, 6명의 직원이 있어도 그분들 모두 다 행정사는 아닌 경우가 많죠.
대부분 대표 행정사 한 명이고 다른 분들은 실장이나 상담원입니다. 그리고 모두 행정사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 케이스를 맡아서 하는 건 결국에는 담당 행정사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큰 사무소에 맡기든 개인 사무소에 맡기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없는 거죠.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뢰한 것을 누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행정사의 전문성입니다. 행정사 업무의 종류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비자 업무를 주로 하는 이민행정 전문이 있고, 인허가나 행정심판, 사실 확인 등등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 중에서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있지만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결혼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이외에 국적별로 상황별로 대체했었던 누적된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사가 비자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자 전문 행정사를 고르실 때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할 기준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결혼은 개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특히나 국제 결혼은 비자를 받지 못하면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결과에 따른 부담도 책임도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혼 비자를 맡기실 때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을 출입국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서 설득함으로써 비자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행정사나 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복잡한 비자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판단을 하는 행정사와 직접 소통이 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다양한 이슈의 고객님들의 결혼 비자를 허가받기 위해서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비자 성공 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비자 허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의 비자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